대면 강의가 될 줄 알았더만 이게 날이 갈수록 그 학견자가 줄지도 않고 계속 이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도 비대면으로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유교대학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 여러분들은 주로 보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각 사회에서 다 1인자들이에요. 교직에 있었다든지 또는 공무원을 했다든지 전부 사무관, 서기관 또는 뭐 각 직장에서 상당히 지도층에 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유교대학에 와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 유학에 대한 강의를 듣겠다고 하는 이 성의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떤 그 교수는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죠. 전혀 유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는 한 줄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 유교 행전은 우리들에게 바로 교훈이 되고 오늘도 그 유교 경전의 군자상 푸는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그 한교에 있었고 그 지금도 향교나 서원 이런 데 출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자상이라고 하는 유교의 군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몇 백 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사회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석사 박사를 따도 전혀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초등학교 나오지 않아도 행동을 반듯하게 한 사람이 있어. 모든 행실을 아주 반듯하게 한 사람이 있어. 그것은 그 가풍이 옛날에 우리 어른들부터 쭉 내려오는 가풍이 선비 집안이고 그 가풍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사대부 집이 아니고 그냥 참 그 서민들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은 아무리 박사를 따도 행실이 형편이 없는 사람이 있어. 교장을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보면 교장 선생님 밥도 안 먹고 산 줄 알았어. 아주 고고한 학처럼 대단한 분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요즘 보면 교장이라 그래도 참 어찌나 저런 사람이 교장을 했는고 자기의 소신이 전혀 없고 남의 말만 따라하고 남 시키느라만 하고 소신 이런 교장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다 같을 수 없지만 그래서 이 군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학문을 많이 하고 박사를 따고 석사를 했더라 그래도 정말 모두가 군자는 아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 군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제목을 정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논어에 보면 수없이 군자와 소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군자고 어떤 사람은 소인인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유교 경전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이미 다 1인자이지만은 비교를 해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옳은 선비의 삶을 사는 것인가 안 되면 남의 지탄이 되는 소인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군자의 개념에 대해서 그 교재 44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군자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훌륭한 교양을 갖추고 기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훌륭한 인격자를 이르는 말이다.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어머니들이 선배 사고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선비. 이 선비를 군자라고 읽었습니다. 옛날에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나 높은 배설자리에 있는 사람. 우리도 옛날 어린 시절에 보면 그 마을에 보면 한두 분 큰 어른들이 늘 도포를 입고 아주 참잖게 그런 분들이 각 마을마다 한두 분씩 늘 계셨지 보면 그분들은 우리의 우상이 돼가지고 나도 잘하면 저런 어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마을마다 다 있었지요. 쉽게 말해 그런 분들이 선비, 군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선비를 일컬을 때 군자,
사군자라죠. 사군자. 네 분의 군자. 식물에 비유하면 매화, 난초, 국화, 대사면서 모두가 매화도 이게 아주 설중매사입니다. 눈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눈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매화지고 뭐 2월 지금 벌써 요새는 기후가 좀 빠른 정월달에 벌써 매화가 피는데 아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눈 속에서 화사하게 꽃이 피는 매화 또는 난초. 난초도 사시절 푸른 국화도 마찬가지. 국화는 찬소리가 내려올 때 모든 가을이 끝나고 찬소리가 내려올 때 그때 국화가 화사하게 꽃을 피죠. 보면 모두가 아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화사한 그 결실을 맺는 그런 걸 의미하지요. 대도 마찬가지. 대도 사시사철 푸르고 곧은 절개. 이런 모습을 닮은 사람을 군자라 그러죠. 뭐. 대는 흔히 이야기할 때 보면 옛날 우리 선비들 기질을 대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대는 뿌려지긴 뿌려지지 후이지가 않아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정이 옳은 일에는 어떠한 경우도 굽히지 않아. 어떠한 옳지 않은 일에는 타협하지 않아 보면 올곧게 꼭 고든 정신으로 대처럼 우리 대를 후우려고 잡아당기면 뿌려지긴 뿌려지지 후이지는 안 해보면 그냥 후이지는 안 해보면 그게 우리 선비의 기상이다. 우리 선비들은 그런 기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보면 어떤 유혹, 돈에 대한 유혹, 또 더불어 남자든 여자에 대한 유혹, 수없는 유혹이 들어올 수 있지 보면. 그러나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설령 때처럼 부러지더라도 그래도 거기 흡수되어 후지지 않는다. 이걸 이제 선비의 기상에 비유해서 대를 많이 이야기하고 매화나 국화 이것도 아무리 추워도 날이 따뜻한 봄날, 가을 따뜻한 가을에 이 꽃이 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관계없이 눈 속에 꽃이 피고 서리가 내리는데도 꽃이 피고 하는 거 이건 올곧은 그 지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비는 그래야 돼. 이걸 선비에 비유해가지고 이 매화나 난초나 국화나 대를 우리 선비에 비유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시대에 21세기 이 시대에 왜 군자 타령을 하느냐? 왜 군자 타령을 하느냐? 세상이 바뀌고 지금 뭐 인공위성이 달해가고 화성에 가는 시대에 2500년에 한 공자가 이야기한 노노 군자 이야기를 왜 지금 이 시대에 하느냐? 왜 갑자기 군자 타령일까? 우리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시대에도 이 군자의 사상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사상이다. 젠틀맨, 신사. 신사는 옷을 깔끔하게 입고 넥타이를 매고 어디 가더라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그냥 신사가 아닌 사람 소인들은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그냥 트레이닝을 입고 하고 우리가 옛날에 예비군 지금 예비군 훈련을 하지만 옛날 예비군 훈련을 하면 예비군복을 입으면 아무데나 소변을 하고 그냥 고성방가하고 그게 복장에 따라서 다르고 선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신사답게 사람 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예의가 바른 남자를 군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남의 본보기가 되어야겠다. 우리 후세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젊은 학생들, 젊은 애들 볼 때 나도 저런처럼 정말 사회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군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수많은 그릇을 갖다 놨는데 이거는 목기. 그리고 목기는 뭐 다 아시죠? 제사 때 사용하는 목기. 이거는 뭐 와인 컵 같은 거 컵 전부 컵이네 뭐. 이 좀 그릇이라고 하는 한정이 되겠어요. 한정이. 목기는 우리가 아무리 목기를 갖다 평소에 생활하면서 목기를 찌짐을 구워 가지고 받아 먹지 않죠. 꼭 할아버지 제사 때만 우리 사용을 하지. 이것도 와인 소주를 마실 때 이 잔을 가 마시면 금방 채지. 이제 요새 우리 한교에 보면 그 큰 맥주컵에다 뭐 한 5잔 여서 바로만 무비는 사람도 있는데 그릇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잔에는 이게 뭐 양주 잔인데 여기는 요 양주만 마셔야 돼. 여기에 막걸리 부어 마시면 객이 안 맞겠지요. 근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그에 따른 용도가 있다. 그럼 우리 군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군자들은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예를 들어 소주잔이 같으면 항상 소주잔은 조그마한 잔, 조그마한 생각 이거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훈련이 아니고 그래서 군자는 불기다. 군자는 불기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그릇이 아니다. 한정된 그릇이 되지 말고 우리 군자가 되려면 한정된 그릇. 조그마한 소주잔에 대해서도 안 될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맥주잔에 대해서도 안 될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군자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때로는 크고 때로는 작고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군자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군자는 불기다. 우리가 군자가 한정된 그릇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도청에 계신 분들 여기 계시는데 도청에 계실 때는 도청에 대한 업무 그걸 할 수 있고 또 도청에 있다가 나와서 중앙부재 중앙행정자치구나 갈 것도 뭐 거기에 또 따라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군자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도청에 과장을 했는데 항상 그 범위 내에서만 더 큰 걸 만나면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되고 군자는 한정된 그릇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사용할 수 있고 불의를 보면 옳지 않은 일을 보면 강하게 대처하고 불의를 보면 강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부드럽게 그렇게 부드럽게 아주 보면 옛날에 뭐 우리 클 때 보면 순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순사가 이 오히려 현 사람한테는 꼼짝을 못 하면서 아주 어려운 못 배운 서민에게는 아주 큰 소리 치지 뭐. 우리 그때 보면 애들 보고 순사 온다고 하면 울다가도 끝에 보면 얼마나 순사 겁이 났던지. 그러나 그 위에 사람에게 너무 또 약하죠 보면. 그래서 우리 군자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하고 때로는 약하게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그렇게 한정된 그릇이 되지 말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군자는 어떤 일이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전부 내 책임이다. 남의 핑계를 대지 않고 내 책임이다. 내가 책임을 져보면 우리 한교나 유교대학에서 보면 뭐 잘못한 문제가 요새 비대면을 하라 그랬는데 사람이 많이 여러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시청에서 뭐 책임 충원을 했을 때 학장 책임이 보면 학장이 나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옹골을 잡히고 없는 핑계 대면 되잖아. 그래 군자는 모든 것을 남에게 핑계를 대고 군자는 모든 것을 내 책임이다 그러고 소인은 전부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이유 지가 공부를 잘 못하고 열심히 안 해가지고 공부를 못하면서도 내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내가 공부를 못한다. 부모가 뒷바라지를 잘 보내서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남에게 핑계를 대보면 돈을 못 버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못 버는 이유도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버리고 좋은 아이들을 개발해서 이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돈을 못 버린 이유도 옆에 사람이 방해를 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모든 것 소위는 남의 핑계를 대보면 실패한 이유도 마찬가지. 실패한 이유도 제가 경남도민신문에 한 2주 전에 글을 쓴 것이 식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식당에 갔는데 우리 일행들이 갔는데 고기를 볶아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었어. 고기를 구워 먹고 나니까 배가 상당히 불러. 그래서 밥은 뭘 할 거예요? 그래서 밥은 밥을 이제 볶아 먹으면 되겠지요. 그래 된다 그래. 그래 밥을 볶아 놓고 보니까 볶아는 빼짝 밥이 말랐는데 국물을 좀 주면 안 될까요? 이게 국물을 좀 주면 국물은 별도로 사야 됩니다. 지금 못 줍니다. 뭐이 국물인데 그게 소고기 국물에 그래. 소고기 국물 한 그릇에 5,000원 주라 걔가. 고기 먹고 배가 지금 거의가 다 배가 부른데 또 5,000원 주고 소고기 국물을 사 먹을 수 없어. 사봐야 먹지도 못해. 그래요 한 테이블에 콩나물 내가 생각할 때는 콩나물 국물이나
또는 미역 국물이나 그냥 다 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 손에 떠먹으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그걸 장사 속셈으로 5천짜리 소고기국을 사야 되지 국물을 못 준다는 기라. 그런 야박한 예심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걸 그대로 내 신문에 써가지고 그 주인도 봤을런가 모르지만 서면을 써가지고 이런 야박한 예심이 어디 있네 그러거든. 분명히 제가 이름 들미지 않겠습니다만 그 식당은 앞으로 오랫동안 영업을 못 할 거예요. 내뿐이 아니고 다음에 이 집에는 다 실현나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날 들었어 보면. 그냥 국물 콩나물에 미역국이나 아무거나 뭐 김치국물도 한 발 주면 하나 갖다 주면 다 먹을 수 있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소고기 국물로 5천 주고 사야 됩니다. 별도 사야 됩니다. 그런 게라가. 그래 무슨 인심이 이렇네요. 그런 게 그래도 막 깝이더라고. 잘 되는 식당 이걸 우리 어른들 다 가서 알겠지만 잘 되는 식당 북적북적 하는데 주인이 테이블만 다니면서 뭐 모자라는 거 없습니까? 좀 더 드릴까? 예. 테이블만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인이. 그건 분명히 그 식당은 어떻게 잘 안 되겠어? 손이 북적북적 하는데 다니면서 이거는 뭐 좀 모자라는 게 없습니까? 뭐 좀 더 갖다 드릴까? 예. 여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또 좀 있다고 그래 보면. 손님을 끄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보면. 왜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우리 군자들 마찬가지. 전부 소인들은 너무 핑계면 돼. 지가 열심히 하고 지가 성의껏 손님을 대하고 정성을 다해 맞으면 분명히 잘 되게 돼 있어 보면. 안 되는 식당 주인이 요새 지금 이야기하거든 뭐 그렇게 볼 거예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아무도 안 온다고. 그렇게 볼 거예요. 보면. 지 잘못하는 생각 안 하고 코로나가 가도 그건 안 가. 그리 하면 안 가는 길에 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의 삶을 살 것인가 소인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게 되는 말이다. 지금 코로나가 만연을 해도 어떤 식당에 가면 지금도 손님이 지난번에 한국 왔다 그 분양을 하고 저거 하니까 아니 손님을 안 받았나 그래. 지금 시에서 뭐 옆에서 고발하기 때문에 지금 못 받습니다 보고 안에 보면 꽉 차가 있어. 꽉 찼단 말은 거지만 중간중간 다 차가 있어. 이것은 핑계를 코로나에 대할 것도 아니고 음식이 맛있어도 아니고 친절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의를 다하고 열심히 하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신 분에게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서비스 그래야 성공을 할 수 있고 그게 군자의 삶이다. 그래서 제가 소인은 모든 것을 지가 잘못을 생각지도 않고 공부를 못하는 이유나 돈을 못 버리는 이유나 실패한 이유를 남에게 전가를 한다. 이건 소인이에요. 군자와 소인과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철강왕 카네기가 이야기하는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 아까 조금 전에 실패한 이야기, 실패할 것이 너 그 뒤에 내가 한 달 조금 있다 지내가지고 온 게 당당 떠들어가 뭐 집을 뭐 수리하는 거 지금 막 뽀사나갔더라고 보니까.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걸 제가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실패한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카네기가 하는 거예요. 세계 철강왕.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돼.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돼. 왜 실패를 하고 왜 잘못했는가? 문제를 파악을 해가지고 개선을 하고 그 사상이나 그 행동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바꾸지도 않고 남에게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손님 오시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볼 생각이나 하고 모든 책임 남에게 전가한다.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젖어있다면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너무 내가 낮추어가지고 자신 없이 웅크리가 있는 것. 이것도 실패를 한다. 너무 나서고 너무 당당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세상 살아가면서 적당히 내 위치를 요즘 더구나 자기 PR 시대라 그러지요. 자기 PR 시대. 어떤 사람은 나를 뭐 알아주기 위해서 알아달라고 막 안달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너무 그럴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 주변에도 보면 덕천서원에 제가 하는 뭐 해마다 갑니다만 올해는 뭐 덕천서원에 가면 그 어떤 유림이 아주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유림이 있어 보면 저 서울이나 안동에서 현관이 오면 그냥 나는 뭐 어디 사는 아무 것입니다 하고 이름 말리 인사만 하면 될 것을
향사를 마치고 가는 사람에게 내가 누군지 기억하겠습니까? 내가 진주에서는 심동섭 기억하겠지요? 내가 그 사람의 각인을 확 씌워가지고 내가 똑똑한 체 해가지고 뒤에 안동이나 그런 데서 나를 불러주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어떻게 보면 뭐 나보다 후손은 나를 남에게 각인이 싫어. 너무 그러는 것도 안 되지만 이름을 묻는데도 뭐 그냥 뭐 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 적당히 하라는 이야기죠. 보면. 꼭 내가 남에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논에도 보면 인부지불언이면 불효권 주어라 그런 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으면 군자라 그랬어. 서운하지 않으면 뒤에 올라가면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여러분들 우리 그 지금 노인대학에 노인대학에 있는데 유교대학에 나오시지만은 내가 한교 전교대하고 성경 부원장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왜 나를 몰라줘요? 한교 나오면 지금까지 내려가 몰라주고 소인이야 보면. 그렇고 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몸을 수양하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할 몫이고 남이 나를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하는 건 여러분들 몫이야 보면. 여러분들 알아주면 고마운 것이고 안 알아주면 그만인 거야 보면. 근데 내가 흔히 사람들 보면 내가 무엇인데 한교 전교도 했는데 왜 여러분이 알아주고 나를 몰라요? 난 소인이야 보면.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내 몫이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하는 것은 상대편의 몫이야 보면. 그래서 내가 흔히 보면 지금도 보면 뭐 주변에 보면 내가 옛날에 군수를 했는데 네가 나를 몰라. 나이가 지금 80이 다 돼가는 어른들이 옛날에 군수했는데 그 뒤에 서기관하고 부의사관하고 이사관도 한 사람 보고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때 내가 데리고 있던 아이가 아무것도 자기가 그 옛날에 군수했던 그 도시가 돼가지고 그 뒤에 지금 보면 그래 내가 어떤 어른이 그때 그래 나이가 80이 거의 다 돼가고 공직시장에서 부의사관까지 한 사람 보고 그거 전에 내가 데리고 있던 아이가 그러면 아라니요. 그리고 안 되면 아라니요. 나이가 80이 다 되고 그분도 부의사관까지 한 어른을 갖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내가 옛날에 내 밑에 나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일러서 소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한교에 우리 진주 향교만 하더라 그래도 유교대학, 선비반 강좌, 각종 강좌에 나오는 분들이 교장 출신이 한 40명에서 50명 될 거예요, 보면. 사무관, 서기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진주한교가 옛날부터 인재의 보고라 그랬지만 진주한교에 상당히 그 사회에서 높은 직위에 지도층에 있던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절대 말 안 합니다. 제가 사무장 하면서 그냥 유교대학이나 선배관계에 나오는데 겉으로 보기는 그냥 농사짓다 온 사람은 그냥 평범한 어른같이 보이는데 그 우리 한교에 보면 그 이력서를 공개를 안 하거든요. 이 이력서 쓰는 게 보면 이분도 옛날에 교장을 했고 이분도 교장을 했고 쟁쟁한 분들이 많이 나와 보면 전혀 표시를 안 내보면 아는 체 하지도 않아. 조용히 와가지고 강의를 듣고 가시고 차츰차츰 말해지지만 전혀 내가 옛날에 교장을 했니, 내가 옛날에 군청에 뭐 가장을 했니, 뭐 내가 뭐 국장을 했니 이런 말씀 안 하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력서만 보면 와서 보면 이분도 교장이었구나, 이분도 교장 이런 걸 저 뒤에 서기관 부의사관 아니면 저 뒤에 한 분 앉아 계시 지금 보니까 앉아 계시네 본 게 막강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전혀 표를 안 내. 이것이 우리 군자 아닙니까? 진주왕이 이것이 군자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좀 시청의 가장이나 했나 군수나 했고 뭐 군자 아닌 사람은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빳빳하다 해가지고 누가 뭐 후배들 인사하면 오는가 하고 뒤로 자치지 뭐. 제 고향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단성입니다. 단성중학교 하나 선배가 유교대에 나왔어. 입학을 했어. 그리고 선배이기 때문에 그분도 공무원 한 분인데 그때 제가 그 유교대 학장할 때인가 봐. 오이십니까? 홍계나. 네가 여기 있나? 그래, 여기 있습니다. 뒤에 본 게는 내가 뭐 학장이 한다 사고 가거든, 그만 말을 고치는 기라. 어떠한 경우에도
과거에 내보다 밑에 있었다든지 내보다 후배라든지 해도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말을 위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냥 자네 여기서 있는가 봐. 이렇게 네가 여기 있나? 나이 80이 되는 사람 네가 뭐 그런 사람이 소인이라고 해요. 옛날에 후배. 내가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자와 소인 얘기를 하는데 군자를 살 것인가 소인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한 제 이야기. 어떠한 경우에도 남을 무시를 한다든지 남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남에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교재에 없는 군자 얘기를 또 하면 경상대학교 농가대학에 계시는 그 김창우 교수라고 들어가시는 분 계실랑가 모를까요? 나무리의 그 상상 김씨인데 그 대단한 집안입니다. 한 석 달쯤 됐는가 봐요. 자네 이 사람 요새 뭐 하는 거?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집에 있습니다. 그게. 내하고 정신을 한번 하면 안 되겠나? 자네 뭐 요새 뭐 별로 안 바쁘면 정신을 한번 하자. 그래 이제 나갔어. 대학생에게 하는 강의는 아닙니다만은 이거 이제 군자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걸 군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식당도 비싼데도 고깃집도 아니고 뭐 중앙시장에 뭐 돼지 같은 거 내장 곰탕 같은 거 했는데 그리 오락해. 그래 갔더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가 이 사람은 경상대 농대 학장이 되고 나니까 그래도 교수를 해주면 학장을 안 해봐서 이 학장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고 싶어서 내 친구가 경북대학교 학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찾아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북대학교 학장을 찾아갔는데 그 내가 그 학장을 어째 된 거지 싶어서 내가 이거 같이 좀 인원하려고 왔다 온 게는 친구 반갑게 맞아드리는데 그 경북대 학장실에서 이 어른하고 같이 앉아서 있는데 부하 직원이 결제를 받으러 왔더라 그래 보면 그 경북대 결제를 받으러 왔는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지금 들은 이야기 보면 이 학장이라고 하는 어른이 부하 직원이 자기네 결제를 받아오면 그냥 앉아가지고 폼 잡고 이래가지고 그거 나 우지랭이 그거 결제하면 되는데 딱 이래서 들어가는 게 이랬어도 오케이 받아가지고 결제를 하고 뭐 상세히 묻고지면 결제를 하고 나갈 때 또 이래서 가지고 문 앞에 나가더만 근무 잘하고 일하더라는 거야. 그 모습 하나를 보고 열에 배워온 거 아닌가 봐요. 딴 학장이야 뭐 교수한 분이 학장하는 그걸 모르겠어. 부하 직원이 들어도 일어섰다가 나갈 때 문 앞에 나가지고 잘 가르치고 수없는 그 하루에 몇 번 결직원이 있어도 꼭 그리 하더라는 게라. 아 상사는 이래야 되는 게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라. 그래서 나도 그리 해리어하고 그 수를 한 수 배워가 와서 했는데 그 뒤에 그 친구 되는 사람이 경북대학교 총장에 나왔는데 뭐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다. 그 부하 직원이 누가 그분 안 찍어주겠어요. 이거 뭐. 실력이 있고 온 건 놔두고 내 아래 사람, 내 위에 상사가 내가 들어가는데 일어서고 나갈 때 또 전수해주고 어떻게 호감을 안 가지겠어요. 보면. 총장에 나왔는데 그럼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는 게 보면 이런 어른 같으면 우리 대학의 총장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네는 한국 전교도 했고 하니까 좀 자신을 낮추고 평생 그리 살게. 그런데 고향의 후배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청나무의 고향 후배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리 안 해도 그런 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만족할지는 몰라도 제가 그 한교에 전교할 때 우리 한교 뭐 김성만 씨나 뭐 어른들 다 계시네 보면 전교할 때 다 오신 분들 제가 내가 군자라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누가 그래도 뭐 앉아가지고 왔어요 군 적이 한 번도 나왔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일어서가지고 오해신민공원 나가면서 인사를 해갖고 나갈 때는 반드시 문 앞에 나가지고 잘 가 있어. 뭐 아주 친한 사람들, 내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은 그래 안 해도 그 보통 사람들 오면 거의 다 나갈 때 문 밖에 나가고 그래 했습니다. 제가 군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결과가 사무국장 때도 그랬고 그 결과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성 사람입니다. 단성. 그때 우리 한교보로님이 심농소인이 단성 촌놈이 와서 와그를 설쳤었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단성 촌놈이지만 제 고향 문구가 옛날에 진주도 아닙니다. 그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진주 농고를 나오고 우리 시대에 그때 진주 농고, 진주고등학교가 아주 그 명문고등학교 그 당시에 제가 진주 농고 나온 것도 아니고 진고도 나온 것도 아닙니다. 고향이 단성입니다. 우리 청송 신가가 진주에 살기는 한 전화번호 보면 한 300호 사는데 우리 한교에 출연한 사람 3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전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전교가 되겠습니까?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혈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제가 그 사무국장하고 하면서 여러 어른들 대할 때 정선으로 대했다. 정말 그 어떤 경우에 너무 무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라고 저는 딱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군자를 살 것인가, 소유를 살 것인가, 내가 남에게 굴림할 것인가, 아까 이야기대로 부드럽게 대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가, 미래가 판가름 난다. 그래서 이미 우리 유교 대학생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회에서 전부 1인자들이에요, 보면. 각 직장에서 1인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직장이 다양한 직장에서 1인자지만은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 퇴직을 하고 가장 공부할 수 있는 것, 출입할 수 있는 곳이 한교고 유학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 등록한 거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뭐 제가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나 한 분 군자의 삶을 되새겨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이야기 길게 했는데 삶의 목표가 없다. 뭐인가 목표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 아무런 목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래가지고서는 그 어떤 기본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뚜렷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서 계속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실패자들 너무 쉽게 포기한다. 여기 허건수 교수 나오지만 제가 허건수 교수 문화생인데 허건수 교수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래요. 우물을 파는 사람이 우물을 파는 목적은 물을 빼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물 파는 사람들은 1m 파도 안 나오고 2m 파도 안 나오고 3m 파도 10m, 20m 파도 물이 안 나와. 아이고 이거는 물길이 아니겠다. 그건 포기해버리는 게 보면 영원히 물 구경을 못해. 물이 50m, 물이 100m 아래 물이 이렇거든. 99m까지 파다가, 아이고, 99m를 파도 물이 안 나온 거, 이거는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더 포기를 했비. 지금까지 99m를 파도 노력한 걸 갖다 1m만 더 파면 100m 밑에 물이 있는데, 그걸 못 참아서 포기를 한단 말이야. 결코 샘을, 우리가 물을 만날 수가 없는 거지, 보면. 그래서 목표, 오늘 샘을, 물을 팔라고 우물을 판다고 생각하시면, 나올 때까지 봐야 돼, 나올 때까지. 끝까지. 99m 100m 나가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걸 중요한 물어봐야겠다. 그걸 포기하지 말고 꼭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선비들이 지향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독창력이 없다. 독창력이.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해가지고 성공하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어떻게 자금이 모자라도 내가 자금을 구해가지고 내 실력으로 나가야겠는데 항상 남에게 의존하고 뭐 자금은 뭐 젊은 사람 같으면 아버지한테 뭐 삼촌이나 우리 선생님한테 의존해 가려고 하는 그런 독창력이 없는 거 이런 성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 계획 없이 생활한다. 무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목표나 계획을 뚜렷이 세워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 안 보는 게 그냥 하루하루 사는 대로 사는 거 이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패배를 인정한다. 패배를 했는데 뭔가 실패를 했는데 왜 실패를 했는가? 이걸 원인을 분석하고 찾아봐야 될 건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패배했다. 그냥 인정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보면 군자는 자신을 돌이키고 소인은 남의 탓부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을 하건 실패를 하건 실수를 하건 그것은 내가 잘못했다.
나의 능력이 부족했다. 나의 능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탓으로 돌려야지. 모든 것을 남의 탓을 돌리는 것은 소인이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떡밥에 명품 가방을 하나 내놨는데 명품이 명품이 된 이유는 인간에게도 명품이 있다. 물질 빈빈. 인간에게도 이건 아주 메이커 가방을 하나 내놨는데 우리 인간에게도 아주 메이커 가방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뭐 시장에 1,000원짜리 시장에 그런 가방도 있다. 이는 군자와 소인을 비유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성들 보면 우리 집 식구도 보면 내가 볼 때 가방이 아주 좋은데 그걸 새로 사야 되겠다 보고 보통 좋은 건 가격이 없는 것 같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 허영심 이런 것은 필요 이상의 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자들 간단한 전화 휴대폰도 있고 간단하게 휴대할 수 있는 걸 가면 되는 거예요. 꼭 명품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성들 사이에서는 명품 가방 등 걸 갖다가 명품 폼 잡으려고 그런 경우가 많다. 우리 군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군자는 행식과 내면의 조화를 추구한다. 겉보기에만 번들이하게 해가지고 명품 가방을 입고 명품 메이크업 옷을 입고 이래봐야 속은 텅텅 비어있고 허영만 꽉 차가 있으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군자들은 정말 내면과 형식, 외모와 또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군자들이 살아서 주의해야 될 부분, 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젊은 나이에는 이성을 경계하라. 여자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 천지죠, 보면. 여자 때문에. 잘 나가던 사람, 전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정말, 인류 에리트 수장 아닙니까? 여성 때문에 천길낭떠지 떨어졌죠. 그래서 공자가 말씀하시기로 어려서는 항상 여성을 경계하라. 젊어서는 싸움을 경계하라. 싸움. 우리 젊은 혈기에는 보면, 우리도 20대, 30대 보면, 저도 솔직히 젊은 아가들 때 보면, 누가 한번 안 건드려주려고 싶을 때 있어요. 싸움도 할 줄도 모르면서, 이해도 못하면서, 누가 건드리면 한번 붙어봐 싶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보면. 그건 젊은 기분이야, 그래, 보면. 그래서 젊어서는 싸움을 경계하라. 늙어서는 탐욕을 경계하라. 늙어서는 욕심. 요새 카톡에 나이만 어른들 정말 지갑은 풀고 말은 줄이고 이런 말 많이 좋은 말 많이 나오지 그래서 군자라 그러면 우리 같은 연령대는 너무 욕심을 버리고 이제 세상을 거의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정말 우리 친구들도 보면 참 교장도 하고 재산도 한정이 있으면서 밥 한 그릇을 못 사는 사람도 있어. 우째는 빼고 같이 놀러 가면 차 기름 달라고 하는 건 몰라도 나는 운전해서 들어도 차도 안 가려고 항상 뒤로 빠진 사람이 있어. 그러나 남에게 베풀고 밥을 사고 베풀고 차도 내가 가져가고 이게 군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꾸 빼고 약해놓으면 자꾸 그 사람은 친구들에도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모든 문제에서 군자와 소인이 구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중에 주변에 말씀은 안 해도 그 째째서 못시는 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은 친구도 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경계를 하라 그랬고 군자가 3가지 경계할 것은 앞에 나오는 말인데 소지시 혈기 미정 계지재색. 내가 젊어서는 색을 조심하고 장성에서는 싸움을 조심하고 늙어서는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유혹.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거의 매일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유혹. 나를 유혹하는 거. 돈이 나를 유혹할 수도 있어. 돈이. 또는 건강, 명예.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 지속적으로 유혹을 하죠. 뭐.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옳지 않은 돈, 길에서 가다가 돈을 갖다 100만 원을 주었다. 내 돈이 아니야. 경찰서 신고해야 본인을 주인에 돌려줄 수 있는 마음. 아무도 보지 않았어. 살짝 호주머니 주에 간. 그건 혼자 한 행동이 아니에요. 보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고, 명예, 높은 자리. 이 명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적을 추구하고 우리가 어떤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해야 되지만 도가 넘치면 안 돼. 보면.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요직에 앉으면 어떤 전교를 앉으면 경남의 유도의 본부 회장이 앉으면 서원의 원님을 앉으면 자리에 선정이 되면 절대 안 내놓고 뻗두는 사람이 있어. 뭐. 임기라 후는 거는 2년, 3년 임기라 후는 것은 그 기간에 여러분 좀 맡아주세요. 그런 게 임기야. 보면. 그런데 그 임기가 끝나도 2임, 3임까지 가도 어떤 서원 원님도 옛날에 어떤 보면 18년을 했다고 내가 능력이 되면 18년 원님을 했는데, 그거 끝까지 내놓지 않은 분이 있으면 죽어야 내놓는 분이 있으면 이것은 정말 군자가 할 지향을 바가 아니다. 이 세상에 내만 잘하는 사람 싶어도 또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보면. 그럼 너는 우리 진주한교 어른들 얘기하면 너는 와 전교 마시고 한 번 더 하려고 했네. 방문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면. 진주한교 전교가 3년 담임을 하게 되면 내가 한 번 더 하려고 정관을 개정하게 하려고 옆에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보면. 신동소에 전교를 하면 한교 좀 더 발전할 것이다. 한 번 더 하세요. 내가 우리 한교 정관을 개정해 못한다. 그럴 수 없다. 한번 하세요. 그래도 한교 발전을 위해서 하세요. 추진을 냈어. 대의원들이 110명쯤 내 100명이 사인을 했어. 나머지 몇십 반대를 내가 가감해 안 한다 그랬어.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그 전교를 안 하겠다 해가지고 안 한다 그래도 꼭 할 것이라고 밀어붙이는 사람, 내가 좀 약간 그 당시에 거슬려졌는데 아는 사람들 거의 대다수 한 100명은 알아보. 내가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한교의 발전을 위해서. 그 당시 시장이 충영교육원을 지어준다. 신동서 전교하면 하나 더 지어줄게 했어. 지금 그만뒀지만 35억을 들여가지고 그 건물을 지었어.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 지게 들어갔을 때는 너무 욕심을 부리가지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가감하게 물러가는 거. 진퇴지절.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분명히 판단을 해가지고 깨끗이 물러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선배의 자세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